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가자마자 또다시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월요일쯤 한반도에 북상할 걸로 보여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북쪽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이 일겠습니다. 특히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풍 해일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가자마자 또다시 태풍 소식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 지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낮이면 부산 인근으로 상륙하겠고 그대로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복구될 틈도 없이 또다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우려됩니다.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로 다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더위는 심하지 않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동해 전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내일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일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새벽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을 관통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가로수와 전신주가 쓰러지고 건물 외벽이 뜯기거나 간판이 날아가는 등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강풍에 힘없이 뜯기고 담장이 무너져 바로 옆 버스 정류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교회 철탑은 쓰러져 위태롭게 달려있고 아파트 거실 창문은 깨졌습니다. 주차된 트럭을 밀어버릴 정도로 바람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바닷물이 역류해 포항운하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겼고 10m가 넘는 높은 파도는 해안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흔들려 고압 전선이 끊기는 사고 등으로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전기가 끊기다 보니 병원과 마트, 또 수족관과 양식장 등이 큰 피해를 입었고 아파트와 주택도 정전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환자를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환자 연락이 안 돼요. 지금 계속 지금 환자에서 좀 복구 중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2만 3천여 가구가, 경주에서는 2만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났으며 지금은 포항 일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전력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과일도 강풍을 견뎌내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농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포항에서 200여 헥타르의 사과가 떨어지는 등 경북에서 1,200여 헥타르의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군 병력과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해 태풍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동해안에 최고 12m나 되는 어마어마한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아파트 4층보다 더 높은데요. 가공할 만한 파도의 위력은 동해안 곳곳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반도 동쪽 끝 4층 건물 높이로 몰아친 초대형 파도는 동해안 끝자락에 있는 땅 포항 구룡포를 집어삼켰습니다. 파도를 막아야 할 방파제는 힘도 못 쓴 채 산산조각 났고 바다와 맞닿은 어촌 마을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보면서도 마땅히 도움 청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나가지를 못했어요. 방 안에 갇혀가. 전화도 안 통하지, 전화도 안 되지. 이러니까 내가 119도 전화를 해줄 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강한 파도를 맞고 지붕은 날아가 버렸고 천장은 이렇게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손님이 끊긴 횟집들은 이번 태풍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정전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수족관 안에선 값비싼 도미며 대게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있는 수족관마다 다 죽었어. 우리 집, 저희 집 말고 그룹 시장 전체가 다 죽었어. 태풍이 빠져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비바람이 몰아친 울릉도. 산더미만한 파도가 피항에 있던 배들을 덮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기상청 방송에 참 세기는 세다고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래까지 셀 줄 몰랐고 10년 전에 베이비 파도보다도 몰당할 때를 세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끝자락에서 직접 겪은 태풍 마이삭의 파괴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고 엄청난 파도의 위력은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두설입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영덕과 울진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안가에는 높은 파도가 넘어와 상가와 주택 침수가 잇따랐고 강풍으로 농작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영덕군 강구면에서 축산면까지 이어지는 대계로입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바닷가 횟집을 덮쳤습니다. 유리는 모두 깨졌고 냉장고와 수족관은 건물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횟집을 비롯해 해안가 주택들도 바닷물이 침수되고 일부는 부서졌습니다. 파도가 막 집채만하게 저기서 막 2층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 완전 다 쓸었어요. 냉장고가 저 수족관에 열었으니 이거 들어왔으니 파도가 너무 시고 나올 수도 없고. 강구항 인근의 바다를 메워 조성한 해파랑 공원도 파도가 넘으면서 인근 상가가 침수됐습니다. 전신주가 강풍에 넘어져 정전과 함께 해안가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에 일부 도로가 파손됐고 울진군 군남면의 소규모 교량이 한때 물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태풍을 피해 항포구에 정박했다가 높은 파도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선박도 20여 척에 이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영덕의 한 정비공장 컨테이너가 강풍에 넘어졌고 공사장 천장 마감재가 인근 논에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가을철 수확을 앞둔 과수 피해도 잇따라 영덕에서만 200헥타르가 넘었고 비닐하우스 200여 동이 파손됐습니다. 가을 수확도 못하고 지금 추석 때 나가야 될 것도 못하고 1년 농사는 거의 접어버렸는데 경상북도는 해안가 피해가 커지자 현장을 방문해 긴급 복구와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 영덕, 포항, 경주, 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대책본부와 우리 도대책본부, 시군대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응급 복구 피해 복구부터 하고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과 월파 피해 규모는 일선 시군의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큰 피해를 줬던 매미와 비교되며 역대급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컸었는데요. 피해가 속출하기는 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난 안전 시스템을 갖춘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영양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박정유 할머니는 태풍이 닥친 지난밤을 집 대신 마을 회관에서 보냈습니다. 물이 마침 덜 찼어요. 다리에요. 그래 넘는다고 젊은 사람들 막 들으러 왔대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이렇게 사전 대피한 주민은 경북 12개 시군 469가구 613명입니다.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저지대나 산사태 위험지구에 사는 주민들로 마을 회관이나 다른 친척네 집 등으로 옮겨 안전하게 태풍을 넘겼습니다. 태풍 매미 때 경북의 인명피해는 사망 16명에 실종 3명. 하지만 이번에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피해액은 6,600억 원. 아직 집계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피해는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안전 시스템을 꾸준하게 마련해온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저희들 도에서는 역점적으로 사전 대피를 시켰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다.
또 당초 예보보다 내륙으로 더 들어오면서 태풍이 경북 북부를 관통했지만 매미 때보다 바람은 약했고 강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10호 태풍 하이선이 곧바로 북상 중이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해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임시회를 조기 폐회했습니다. 시의회는 당초 오는 8일까지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현장 점검과 시정 질문, 조례안 처리 등을 하기로 했으나 태풍 북상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태풍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면 별도 임시회를 열어 민생 관련 긴급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황남동 고분에서 신라시대 금동관과 금동신발, 금귀걸이, 은허리띠, 은반지 등 장신구 일체가 무덤 주인이 착용한 상태로 출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지역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피장자가 신발을 신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 장신구를 모두 갖춘 형태로 출토된 것은 1970년대 황남대총 발굴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발굴을 맡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6세기 전반 귀족층 최상위 계급이나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했습니다. 발굴 현장은 코로나19 우려로 접근이 차단되고 어제 오후 2시부터 문화재청 유튜브 채널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내년도 신입학 수시 모집 중 학생부 교과 면접을 오는 10월 17일과 18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은 제시된 문제에 대해 수험생이 답변을 작성한 뒤 발표 과정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웹사이트에 올리면 평가위원이 시청해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 참사람 전형과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은 기존과 같이 대면 방식으로 면접을 치르되 11월 7일 하루에서 8일까지 이틀로 늘리고 다른 전형은 기존에 공고한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환자 관련 가짜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이 자꾸 퍼나르면서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확진 환자 동선 정보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이라며 식당 이름과 주소가 적혔습니다. 게시된 식당만 8개 구군에 137곳. 알고 봤더니 이 목록은 대구의 한 SNS 운영자가 만든 맛집 목록이었습니다. 저희가 올린 컨텐츠의 썸네일을 싹 빼버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동선이라고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들을 계속 이제 카톡이나 이제 네이버 카페, 밴드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목록에 오른 식당에는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계속됐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며 가뜩이나 텅 빈 식당에 단골 손님 발길마저 끊긴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녁부터 예약이 이제 취소되고 이제 한 이틀 후 예약까지 취소가 되고 오늘 점심 같은 경우는 거의 손님이 거의 없어서 죽고 싶다 그랬어요. 확진 환자가 언제 다녀갔냐는 문의도 폭주했습니다. 피해 식당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퍼나르기 전에 좀 확인도 좀 하시고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다른 제2의 3의 피해는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피해가 커지자 맛집 계정 운영자는 직접 반박 글까지 올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상북도의 건의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4조 8,56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문경 이천 간 중부 내륙 철도 등 SOC 분야 2조 9천억 원, 연구 개발 분야 3,100억 원,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지정 450억 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안 사업이 추가 또는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안동 예천 김형동 국회의원이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발전 방안 마련과 지원을 담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지방소멸 방지 중앙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행안부 장관과 해당 지자체장이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며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청년 창업과 귀농 귀촌인 지원,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지방소멸지수는 전남 0.4, 경북 0.5순으로 낮았고 지방소멸 위험 지역도 97곳으로 늘었는데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북쪽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이 일겠습니다. 특히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풍 해일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가자마자 또다시 태풍 소식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 지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낮이면 부산 인근으로 상륙하겠고 그대로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복구될 틈도 없이 또다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우려됩니다.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로 다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더위는 심하지 않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동해 전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내일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일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